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한 3, 4일 동안은 바람도 강하고 지금 전국이 지금 영하권으로 꽁꽁 지금 떨어져서 사실 뭐 낚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지금 힘든 날씨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왕성하게 우리가 그 활동하고 또 즐겨하는 어종 생활낚시 중에 가장 으뜸인 게 학꽁치입니다. 마리수도 많고 맛도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겨하고 있는데 이 학꽁치 낚시를 하는 또 학꽁치 낚시 아주 적합한 그다음에 아주 그 특효인 그 밑밥 배합을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그다음에 밑밥과 어우러지는 거기에 관련된 채비법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는 대로 영상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겨울철 학꽁치 낚시에 다들 좀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즐겨하시는 분도 많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어종이고 이러한 어종을 지금껏 쭉 해오셨으니까 뭐 기존 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이 방법도 있구나 괜찮다 싶으면 이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생활낚시 학꽁치 밑밥 배합을 하는 걸 좀 잠깐 제품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집어제가 있는데 크릴스토리에 그 나와 있는 집어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금상첨화라고 제품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성분이 어분이 들어가 있고 발효 대두박, 오징어 내장 분말, 그다음에 대두박, 전분, 젤라틴, 크릴 농축 분말, 미역 분말 다양하게 친환경 친원료 제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어류를 유인해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것도 집어제입니다. 결국은 가두리에서 양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고기 밥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재료다 보니까 그렇게 먹거리가 건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제품이지 다 그렇습니다. 어, 색소 같은 거 일체 사용하지 않고 방부제 일체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든 성분에 제품의 어떤 그 주요 성분을 꼭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고기에 좋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잠깐 그렇게 설명만 드리고 그래서 이 금상첨화는 우리 일반 생활 낚시 집어용 가루 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1.3kg입니다. 하나에 1.3kg고 가격은 3,000원대입니다. 3,000원대인데 이 한 봉지에 1.3kg면 상당히 무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집어제만 가지고는 사용하기 힘들죠. 이 집어제에 크릴을 꼭 쓰셔야 될 분들은 크릴을 잘게 부셔가지고 이 집어제를 평상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이나 제가 지금 영상에 소개해드리는 방식은 크릴을 뺀 집어제에서 크릴을 빼고 낚시를 학꽁치 낚시도 하자 이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학꽁치 낚시를 할 때도 보통 자기가 선호하는 집어제에 그 다음에 빵가루 같은 거를 쓸 겁니다. 지금 시중에는 빵가루가 제가 얼핏 알아도 한 10여 가지 이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로 손에 많이 가는 게 한 4개, 5가지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 빵가루죠.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빵가루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설명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이 제품을 쓸 바에는 이렇게 뱅에팔팔이라는 빵가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단순한 빵가루였으면 그냥 이거든 어떤 거든 빵가루 쓰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그 크릴스토리에 나와 있는 뱅에팔팔 이 빵가루는 일단 중량이 1.5kg입니다. 빵가루가 1.5kg면 상당히 큽니다.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빵가루 크기하고 비교해보면 한 1.5배 이상 크죠. 용량도 그렇고 얘네들은 용량이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용량이 몇 킬로인지 몇 그램인지 그냥 유막 코팅, 뭐 아미노산 함유 이렇게만 돼 있지 정확히는 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봐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자, 이 뱅의 88은 우수상의 크릴스토리 제품인데 중량이 1.5kg고요. 자, 여기에는 파래, 그 다음에 새우가 거의 대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새우를 갈아가지고 빵가루에 파래하고 혼합 집어제로 용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보시면 영상에 보시면 까맣게 조그맣게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파래가루입니다. 파래가루. 그런 빵가루에 파래 성분을 조금 가미를 했고, 그다음 새우를 갈아가지고 믹스가 돼서 빵가루에 지금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자, 금상첨화 이 집어제도 지금 아까 보면 주 성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 좋은 성분 가루에 이 뱅엘 88 빵가루를 혼합을 하는 겁니다. 혼합을 하는 이유는 모든 어종이 우리가 수면에서 부상을 시켜서 낚시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고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띄워서 낚시만 할 수 있으면 띄우는 게 최고입니다. 일단 낚시가 편하니까요. 시간도 단축되고 그 다음에 낚시 방법도 수월하고 채비도 간결해지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뭐 감성돔도 깊이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학꽁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집어를 시켜가지고 한 장소에 집어를 시켜서 일정한 수심에서 오래 머물게. 그래서 그게 내려가는 속도를 천천히 해서 2번이고 3번이고 빨리 반복을 해서 3, 표층에 1m 잡아내고 내려가면서 2m에서 잡아내고 내려가면서 3m에서 잡아내고 층에 수심에 따라서 내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빨리빨리 한 마리씩 캐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떤 그 마리수는 배가가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밑밥 배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오늘 좀 드려보고 거기에 대한 밑밥 배합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바로 해서 영상 또 이어가겠습니다. 참고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학꽁치 낚시를 하는데 학꽁치 집어제에 크릴을 부숴가지고 하는 방법은 아니고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빵가루에 크릴 성분이 함유가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도 보시면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파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냥 빵가루고요. 이거는 색깔 틀리죠. 이거는 크릴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얘는 파래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뱅에돔 낚시는 이 두 가지는 집어제와 함께 혼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건 빼고 오늘은 이겁니다. 이거 크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빵가루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집어제를 잘 썼고 자 여기에 그 비율은 제가 배합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크릴 농축액인데 크릴을 여러 장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압축을 시켜서 거기서 오일만 빼냅니다. 그것만 담아놓은 거죠. 자 이거를 소량으로 뿌려도 됩니다. 크릴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크릴을 잘게 부셔가지고 쓸데없는 잡어들만 불러 모아서 미끼만 계속 따이게 하는 그런 방법 말고 오래 머무르게 하고 그다음에 크릴의 유인 효과를 불러들이키면 그러면 이 크릴 오일이 빵가루든 집어지에 스며들어서 같이 내려가면서 유인을 빨리 하겠죠. 학꽁치도 결국은 수면에서 최대한 띄워서 우리가 간결한 채비로 쌍바늘 채비로 해서 많은 마리수로 짧은 시간을 잡아낼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채비는 이거 끝나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밑밥 배합은 학꽁치 밑밥 배합은 주 성분이 일단은 빵가루 쪽으로 먼저 가는 게 편합니다. 집어제를 많이 해서 빵가루를 조금 해서 나는 깊은 수심 한 3m, 4m 있는 굵은 것, 형광등급 그런 거를 나는 소수 말이지만 그런 걸 하겠다. 그런 분들은 배합을 그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집어제 성분을 많이 하고 빵가루를 소량으로 또 반대로
나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띄워서 큰 거든 작은 거든 일단 잡아내서 거기서 골라서 잡겠다. 또 거기서 고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빵가루 성분을 좀 많이 하고 집어제 성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입질하는 수심이 결정되고 내가 채비법을 또 거기에 맞춰서 가져가면 되니까 그게 좀 적정한 밸런스가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점은 이제 각자들이 그 선호하는 채비법에 따라서 또 각자가 저기 좋아하는 운용에 따라서 밑밥 배합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빵가루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집어제를 좀 적게 해서 수면을 가급적이면 좀 피어서 오래 천천히 내려가서 그 밑밥 하나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캐스팅을 해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밑밥 배합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밑밥 배합은 제가 일단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만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니까 평상시는 예를 들어서 빵가루 한 봉지 이게 지금 1.5kg니까 1.5kg 빵가루 한 봉지에 내가 낚시 시간을 가정해서 내가 뭐 오전 낚시를 한다. 그럼 빵가루 한 봉지에 금상첨화 집어제 한 반 봉지.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 하고 오후에는 또 빵가루 한 봉지에 남은 거 절반. 그러면 빵가루 두 봉지에 그 금상첨화 집어제 한 봉지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하루 낚시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저는 그래서 2대1로 똑같이 2대1로만 그냥 하겠습니다. 컵으로 있어도 제가 지금 이거 지금 뜯지 않은 거고 이건 제가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8회 성분 빵가루 쓰고 크릴 성분은 제가 조금씩 그 상황을 보면서 쓰라 했지 않습니까? 뱅에돔 할 때. 그래서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두 번 쓰고 지금 세 번째 남은 겁니다. 이거를 쓰기 위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걸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지퍼백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죠? 지퍼백이 있어서 쓰고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빵가루는 2컵. 보여드리기 한 거니까 1컵, 두 컵. 자, 2컵을 했고, 자, 이거는 이제 새로 뜯어야 되겠네. 자, 뜯어서 지퍼백을 열고, 어분가루 냄새가 납니다. 자, 이거는 1컵. 가득이 1컵. 더 넣을까? 이렇게. 가득 1컵. 자, 이거를 이제 잘 섞고 난 다음에 자, 크릴이 일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집어제하고 크릴을 안 섞었다는 게 아니고 생크릴을 우리가 평상시 쓰던 대로 이렇게 잘게 부숴서 쓰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에는 크릴 성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릴을 잘게 부수는 밑밥은 그런 것은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생크릴은 그런 차원이니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에 자, 물 1컵. 자 이거는 뭐 물 배합은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걱으로 떠서 너무 가루면 흩날릴 거고요. 너무 딱딱해서 그러면 주걱질이 안 될 거고 밑밥을 뜰 수가 없죠. 딱딱하면. 그래서 약간 고실고실해서 촉촉할 정도의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가루 2개에 새우 분말 2개, 2컵에 그 다음에 집어제 하나를 했더니 쓰기는 지금 크릴 쪽의 냄새가 훨씬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물 지금 1컵을 넣습니다. 물 1컵. 즉, 이 집어제 분말에 1대1로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새우는 거기에 대한 새우 분말은 배로 넣었었죠.
지금 요 정도면 주걱질하기 딱 좋습니다. 지어지는 게. 자, 이거를 뭘로 한번 보여드릴까? 잠깐만. 천천히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집어제 알갱이들은 조금 더 속도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빵가루에 코팅된 것들은 수면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주걱을 넣어서 넣으면 하나의 막처럼 형성이 되죠. 일정하게. 이게 지금 이 안에서 이 10cm도 안 되는 안 통에서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넓은 바다에서 내가 정한 포인트에 한 주걱이 딱 들어가서 거기에 캐스팅을 해서 굳이 뭐 동조는 꼭 안 시켜도 되지만 이런 저 낚시는 굵은 애들이 노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가고 잡어들이 잔챙이들이 그리 온다 그러면 굵은 애들은 한 1m 옆에만 캐스팅을 해도 CR급 형광대급들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걔네들은 피어 있는 애들은 결국 모든 어종이 다 마찬가지지만 활성화돼서 막 덤비는 애들은 작은 애들입니다. 볼펜 사이즈 같은 애들이 작은 애들이 그렇고 확실히 거기서 조금 굵은 애들은 조금 밑에 조금 뒤에 있습니다. 그거는 채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밑밥은 이렇게 새우 분말이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나는 집어제하고 새우 분말하고 1대1이 좋더라. 아니면 집어제가 2고 새우 분말을 1로 해서 조금 더 빨리 내려가서 하는 게 좋더라. 그건 이제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학꽁치 낚시를 하면서 생크릴을 사와서 생크릴을 막 부숴가지고 생크릴에 집어지를 섞어서 잡는 방법, 그거 외에 그런 생크릴을 쓰지 않고 이 밑밥과 그 다음에 저 빵가루만 가지고도 충분히 학꽁치는 잡을 수 있다.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겠죠. 잡어를 뚫고 또는 따돌리고 하는 것들이 생크릴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학꽁치 바늘에 아주 예쁘게 작게 크릴처럼 빼쪽하게 이렇게 달아서 캐스팅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이 바늘에 이 경단이 붙어 있다면 학꽁치가 입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학꽁치뿐만 아니라 모든 어종들은 바늘에서 붙어서 수면에서 내려온 특히 먹이들하고 밑밥하고 같이 어우러서 내려오면 주워 먹다가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을 먼저 물게 돼 있습니다. 학꽁치도 똑같습니다. 크릴 낚시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설명을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맞다, 크릴로 해보니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긴 하더라. 아니면 그래, 저 방법도 괜찮긴 하겠다, 저걸로 한번 해보자, 어떤 그러한 마인드가 되신 분들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밑밥에 크릴을 섞지 마시고요. 이 밑밥에 크릴 섞지 마시고 크릴이 많이 가미가 된 이 빵가루, 그 다음에 이 집어지에도 그런 크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크릴 농축 분말, 뭐 오징어 내장 분말,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집어가 돼가지고 모이는 애들은 결국 먹게 돼 있습니다. 꼭 크릴을 써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평상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바꾸라는 건 아니니까 그 점 오해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릴 없이 이렇게 밑밥 만들고 그 다음에 밑밥으로 운영하는 거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맞는 제 나름대로 뭐 채비법을 간결한 걸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밑밥 배합을 설명을 하면서 크릴을 섞지 않고 밑밥 배합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바늘에 닿는 미끼도 생크릴이 아닌 생크릴이 너무 다른 잡어들한테 많이 딸 경우에 생크릴이 아닌 어, 잡어 퇴치용 경단을 만들어서 하면 나름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제품인데 새우캉이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지금 1kg입니다. 1kg에
천연 새우 불만하고 새우 분말, 그다음에 글루텐, 그다음에 뉴클리오타이드라고 점성력을 강하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글루텐도 그런 성분이죠. 입자와 입자를 결합시켜서 강한 점성을 갖게 하는 거. 쉽게 이제 뭉쳐진다는 얘기죠. 그런 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1kg짜리인데 아마 이거를 한 봉지 사놓으면 겨울철 내내 잡어 퇴치용 미끼로는 쓸 수가 있을 겁니다. 1kg니까 제가 지금 한 컵을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한 컵이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를 컵으로 떴습니다. 컵으로 떠가지고 물을 거의 1대1 수준, 처음부터 1대1보다 약간 작게 하겠죠. 작게 해서 하다 보면 좀 딱딱해지다 보면 물을 조금씩 소량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경단이 만들어집니다. 딱 요 정도 어떤 점성, 그죠? 떼었을 때 아주 바늘이 예쁘게 달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이 집어제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잡어 퇴치용 미끼를 학꽁치에서도 하면서 충분하게 대상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감성돔 낚시에서도 다른 또 모든 바다 낚시 어종에서 요즘에 크릴을 가지고 낚시를 한다는 건 사실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 미끼를 많이 씁니다. 뭐 옥수를 쓰고 경단을 쓰고 개를 쓰고 그러지만 돔 낚시도 그렇지만 실제 학꽁치 낚시에서도 크릴 가지고 잡아내는 경우에도 정말 힘듭니다. 그 찰나에 잡아내야 되는데 그게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편하게 이런 걸 하나 준비해 가서 그냥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면 입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던져가지고 1분에 한 마리씩 잡는 게 낫지. 크릴을 가지고 던져서 30초마다 계속 갈아주면서 하기에는 손실 벅찹니다. 장타 낚시도 가능하고 깊이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 하게 입질을 못 받을 때 나만 혼자서 그 포인트에서 딱딱 잡아내는 그 쾌감은 또 다른 데로 낚시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단은 좀 더 바늘이 다시 한번 달아보고요. 자, 그러한 제품으로 이런 게 현재 나와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드린 거고. 낚시 이제 채비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채비는 뭐 다들 뭐 여러 가지로 각자 선호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편하실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냥 이 카멜레온 찌를 가지고 학꽁치를 잡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예전에는 뭐 이런 구멍치, 구멍치에 원줄, 목줄을 직결해도 되고 소형 도리를 써도 되고 삼각 도리를 써도 됩니다. 외바늘로 할 때는 직결 내지는 소형 도래, 그다음에 쌍바늘로 할 때는 삼각 도래,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썼었고, 그다음에 이런 저기 뭐야 목줄지 같은 것도 쓰죠. 날라리 목줄지. 목줄을 뭐 예를 들어서 한 2m, 3m 길게 해서 수심에 따라서 얘를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해가지고도 목줄지로도 일반 구멍치에 목줄지도 이렇게 뱅에돔처럼 하고 또 이런 기울지 이런 기울지에 채비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외바늘이나 쌍바늘 그다음에 목줄지 뭐 이런 조합을 가져가도 되고요.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채비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좀 학꽁치를 잡다 보면 아마 그 잔챙이들 이런 그 볼펜급들 정도를 많이 입질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틀려지죠. 생각들이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깊이 그다음에 굵고 큰 거 그런 걸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이런 채비도 좋지만 시인성이라든지 원투성 이런 쪽에 그 좀 탁월한 찌가 이런 카멜레온 찌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카멜론치가 입장하게 이게 조류에 따라 움직이다가 입질이 들어오면 이게 뒤집어지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시인성 하나는 뭐 어느 찌보다 구별이 쉽죠. 입질 본신하고 예신이. 그리고 지금 저는 오늘 여기에 G2찌 카멜레온 G2찌에 조수고무를 넣고 뽕돌을 이렇게 하나 조수고무에 바로 하나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일단 쌍바늘로 일단 채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자, 바늘 이렇게 2개 보이죠? 이거는 뭐 길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절반 접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차를 줘도 되고요. 단차를 줘도 되고, 각게 해도 되고, 아주 심하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그거는, 본인이 선호하는 대로, 얘는 1m, 얘는 2m도 되고, 뭐, 1m, 아니면 2m 선에서 뭐, 10cm 단차를 줘도 되고, 그건 개인들이 선호하는 대로 편하실 때 하면 됩니다. 저는 약간 단차를 주는 쪽으로 해서, 여기에서 매듭을 한번 만들면 됩니다. 매듭을 한번 만들면 고리가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고리에 그냥 걸면 됩니다. 원줄을. 아주 쉽죠. 그래서 저수구에 하나에 묶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뽕돌을, 소형 뽕돌도 하나 달게 되면 채비 안착이 천천히 일자로 내려가면서 입질을 받습니다. 입질을 받으면 얘가 뒤집어지죠. 그런 채비법입니다. 자, 이거를 직결로 묶어도 되고, 여기서 바로 우리 도래 묶듯이, 도래로 묶듯이 묶어도 됩니다. 크게 뭐 다른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개인이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뽕돌이나 그 지역에 맞춰서 뽕돌과 조소고무는 이동을 하셔가지고 장착을 하면 됩니다. 자, 바늘에다가 경단을 대치 미끼입니다. 대치 미끼. 크릴처럼 길쭉하게 목줄을 약간 덮어도 됩니다. 자, 하나 달고, 뭐 크게 달 필요는 굳이 없고요. 어차피 찌무게로 날아가서 얘들은 뽕돌하고 또지는 얘네들 무게로 천천히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자, 잘 풀리지 않습니다. 떨어져서 웬만한 조류, 웬만한 자부가 건드려도 이 경단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상어가 입질을 하지 않은 이상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학꽁치 낚시에서도 퇴치를 하면서 대상어를 잡기 위해서도 이러한 경단은 쓰임새는 참 활용도가 큽니다. 그래서 미끼도 크릴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경단어도 학꽁치를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밑밥을 배합하는 데서 있어서도 굳이 크릴을 써가지고 잡어를 뚫고 힘든 낚시를 하기보다는 집어제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크릴 없이 남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고 빨리 굵고 크게 그런 거를 대상어를 잡을 수 있는 오늘은 학꽁치 낚시의 밑밥 배합, 밑밥의 운용술, 그 다음에 그게 관련된 적합한 채비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그냥 한번 다뤄봤습니다. 기준이 이렇다는 거고요. 그 기준점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편한 쪽으로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그냥 권고를 해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참고를 꼭 했으면 좋겠고, 어, 날이 좋아지면 다시 또 바닷가에 나가서 갯바위에서 낚시꾼으로서 낚시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뱅에돔이든 감성돔이든 이 얘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또 뵙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